까먹어요. 저도 얘기해놓고 까먹고 이게 다 날아가 버려요.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참석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유튜브에 저장해놓고 보시고 싶을 때 보셔도 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거금 이게 되게 비싼 거거든요. 이 투자하라고 쫓아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요거. 선생님 물 하나 갖다 드릴게요. 아, 원장님만 오시면 하면 되는데. 시작을 원장님 오시면 하면 되거든요. 시작을 여기 어딨어? 남자 어디 있어? 남자 어디 있어? 남자가 남자 아닌데? 한자 한자 있는 거야? 한우. 남자 한우. 같은 거 한우 근데 때려줘. 근데 때려줘. 한우. 왜 때려? 말 나온 거에 조건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편집할 거거든요. 딱 여기만 나오네. 장관님만 써주셔야 돼요. 장관은 약간 들어오세요. 아, 오늘 전기공사인데 원래 2시 반부터인데 30분 늦춰져서. 나도 나온 거 아니지? 나와야지. 네? 나와야지. 요 앞에 끄면 더 잘 나오지 않을까요? 잘 나올까요? 이거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게 너무 나중에 편집할게요. 내용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뭐, 저는 상관없어요. 저 뒤에 하나만. 그럼 가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 지구상에서 한 번도 어디 건강 강좌나 그런 데서 얘기 안 하는 내용이거든요. 저도 가끔 하고 까먹어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보고 싶은데도 이거 진동해. 이게 한 번에 너무 많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당화의 헬스소거든요. 근데 왜 당뇨 환자도 아닌데 암 요양병원 건강강좌에 당화 헬스소가 나오는? 나는 당뇨 환자가 아니니까 난 이제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좀 이따가 내용을 보시면 이게 암하고 관련 있는 거를 내용이 좀 이따가 나올 거거든요. 당화 헬스소는 뭐냐면 이제 이게 영어로 이제 프로이 현혹이 요 저거거든요. 그라이포실레이티드 헤모글로빈 A1C. 그래서 A1C는 뭐냐 그러면 헤모글로빈의 단백질하고 글루코스하고 붙는 그 뭐랄까 복합물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A1C라고. 그러면 다른 이름도 있을 건데 뭐 A2B나 뭐 A2C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쭉 찾아봤는데 인상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A1C 요것만 남겨놓고 다른 건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뜻이 요거거든요. 헤모글로빈이 아시죠? 예. 우리 몸에서 산소를 데리고 다니는 거. 그래서 정상적인 그 뭐랄까 헤모글로빈이 이런 형태의 소단이 조금씩 이제 붙어 있는 개수가 작거든요. 그래서 이걸 프로테이지로 보통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6.1% 이하면 보통 정상이라고 보는데 6.1%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 몸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1cc 당의
1cc의 헤모글로빈에 들어있는 당하고 결합한 헤모글로빈의 프로테이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개 중에 6.5개 이하가 당하고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거의 다 결합되어 있죠. 당이 여기 글루코스라고 그러면 다 붙어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표시로 보거든요. 헤모글로빈의 수명이 보통 120일인데 요 수치를 가지고 헤모글로빈 A1C 요 수치를 가지고 이제 당뇨 환자들의 지나간 2개월에서 3개월의 그 당의 그 혈중 당의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된 건지를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측정하는 거는 아침에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검사하는 거고, 혈중에 이제 이 헤모글로빈들이 돌아다니니까 마찬가지 혈중에 포도당들이 같이 돌아다니죠. 근데 이제 높은 포도당, 예를 들어서 200, 300 이렇게 높은 포도당이 혈중에 돌아다니면 저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는 결합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6.5% 이하로만 이렇게 저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포도당이 붙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 20%, 30% 붙어버리면 끈적끈적해지죠. 헤모글로빈이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오래되면 말초혈관 질환들이 나타나거든요. 콩팥에 혈관이 되게 많고, 우리 몸에 이제 손끝, 발끝, 손끝보다는 심장에서 더 먼 데가 발끝이거든요. 발끝이 저리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끈적끈적해서. 그래서 당 수치를 조절해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6.5% 이하로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당이 높으면.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하고 헤모글로빈이 혈관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헤모글로빈의 알파 베타 이 아미노산 입체 구조거든요. 당이 저런 식으로 해서 끼어든다는 얘기죠. 이 정상 이 헤모글로빈 이게 끼어들어가지고 끈적끈적한 저 포도당이 정상 수치 이내에서 엑셀런트한 수치 이내에서 이 정도도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 ANC 테스트가 뭐 11, 12, 13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혈중으로 나가다니는 거고요. 짧게 이제 요점상 이거는 이제 모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약간 요 정도가 이제 정상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포도당이 그 헤모글로빈 분자에 결합을 해버리면 헤모글로빈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저런 식으로. 그래서 6.5% 이하로만 돼야 우리 몸에 산소가 잘 공급되고 혈관 내에 그 뭐랄까 끈적거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높게 되면 이제 저번에 이제 우리 그 김 원장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혈관 내에 축종이 생기는 거거든요. 혈관벽에 붙어버리니까 끈적끈적한 게. 그 거기에 이제 뭐 지질도 갖다 붙고 그렇게 해서 혈관벽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심혈관이 그렇게 되면 심장병, 뭐 급성 허혈증 심근경색이라든지. 그래서 저게 오는 경우가 이제 당뇨 환자들은 손끝 발끝이 이제 뭐랄까 그 네크로시스 썩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되게 많은 콩팥, 그저 합병증 중에 그런 게 잘 오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모식적으로 넣은 거고, 이런 식으로 많이 결합하게 된다는 얘기죠. 헤모글로빈에 글루코스들이 많이 이렇게 결합한다는 얘기죠. 저것도 모식적으로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96년도에 이제 그 BMJ라는 학회지 논문에 CO 바리추릭 애시드를 이용해가지고 모발의 당화를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머리카락에도 이 당뇨 성분이, 머리카락이 사실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여기에서도 당뇨 성분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정상인보다는 머리카락에도. 그래서 이실린 어리전성이든 비어리전성이든 모두 양쪽 모두에서 당뇨 환자들은 이게 머리카락에 이게 단백질에도 이게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드리면 뭐냐 그러면, 우리 몸에 이 헤모글로빈만 글루코스하고 결합해서 이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몸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도 이러면
모든 구조에 단백질 구조, 우리 몸의 구조에 하고 높은 당이 있게 되면 당뇨하고 결합을 해서 기능장애를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죠. 그 헤모글로빈 A1C를 보는 그 헤모글로빈뿐만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왜 헤모글로빈 A1C를 측정을 하냐 그러면 그 당뇨 측정 측정하기 할 때 검사를 할 때, 그러면 간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폐 같은 경우에도 또는 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높은 당하고 다 결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검사를 할 때 조직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떼내야 되거든요, 살을. 근데 이거는 혈액 안에 떠돌고 있기 때문에 뽑아서 검사하기 쉽기 때문에 이 수치를 표준 수치를 잡은 거거든요. 검사하기가 쉽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A1C라는 이 검사를 당뇨 환자의 그 장기간의 그 당 수치가 제대로 조절됐나 안 됐나를 이 수치를 보게 되기 쉬웠던 이유가 뭐냐면 검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하니까 그 객관적인 수치 수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점이거든요. HbA1C는 뭐냐 그러면 포도당이 즉 결국 헤모글로빈의 가액적이 아니고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합해서 요거를 생성한다는 얘기거든요. 당이 높을수록 이 수치도 올라간다. 이건 가액적이 아니다.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요거는 2, 3개월 동안에 혈당 수치를 반영한다는 거고요. 이거 그러면 왜 측정하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병증, 콩팥이나 아니면 말초 혈관의 합병증을 측정하기 위해서 헤모글로빈 A1C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쭉 가서 예를 들어서 그 이 헤모글로빈 A1C의 그거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뭐랄까 멜티노가시 눈에도 오는 그 합병증의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HbA1C가 높을수록 눈에 오는 합병증도 높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그거에 이제 한 줄로 나타내는 거예요. 혈당 조절 지표로 이게 사용됐다 HbA1C가. 그 가끔 이게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검사가 정확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경우.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그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불량해질 경우에는 당연히 이 검사가 그 제대로 된 검사가 아니게 되겠죠. 뭐 이런 거 많거든요. 스테로이드 같은 거 넣었을 경우, 면역 억제제, 뭐 췌장 질환일 경우에는 인슐린이 뭐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너무 적게 나오는 그런 경우. 임신일 경우에는 보통은 저게 감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일 경우에는 HbA1C보다는 이제 그 임신전 당뇨 검사하는 그 OGTT 검사로 해서 저 검사를 가지고 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용혈성 비뇌리라든지 뭐 말라리아 같은 헤모글로빈 질병이 걸려 있을 경우는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죠. 저런 약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즉 뭐 혈구가 이제 깨지거나 그런 경우도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제가 이 책을 보다가 궁금해서, 근데 이 책이 좀 길거든요. 531페이지가 그런데 그 중에서 이건 이제 여기 이제 3페이지지 제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딱 필요해서 제가 이걸 찍어가지고 띄운 거거든요.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으라 그러면 절대로 안 읽을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책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면 혈액 내 설탕과 인슐린 농도가 높아져서 이 비타민 C가 다시 얘기가 나오니까 신체의 비타민 C 요구량을 증가시킨다는 가설로 97년에 CDC에 이런 분들이 비타민 C 분자는 글루코스나 신체 내 다른 설탕과 구조가 유사하다. 이건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비타민 C는 그러니까 글루코스처럼 인슐린, 의료성 수송 결정이 혈액에서 세포로 들어가므로 글루코스하고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하고 비타민 C가 경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타민 C 싫어하는 날은 될 수 있으면 밥을 적게 드시고 반찬을 골고루 많이 드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 고농도 주사를 맞는 치료를 하고 있는 날에도 밥을 굉장히 많이 드는 아니면 커피에다가 설탕을 듬뿍 넣어서 드시면 비타민 C 주사를 맞으나 마나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걸 말씀드렸을 때 들으신 분이 있고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 고농도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시는 걸 드시고 그럴 때 비타민C를 드시는 걸 드시고 그럴 때는 포도당을 좀 적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은 안 드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경쟁하게, 경쟁해서 비타민C 섭취, 세포의 비타민C 섭취율 자체가 떨어져가기 때문에 쭉 나오는데 세포와 조직의 비타민C 농도 결정 주요인은 영양소의 많은 부족금에 상관이 되지 않고 정제된 탄수화물, 이게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현미밥, 잡곡밥, 그러니까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라고 한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독특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아서 계열병에 걸릴 수 있지만 계열병의 원인은 과일과 채소 섭취량이 부족한 동안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열병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몸속에 존재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놔가지고 요게 이걸 다시 풀어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뭐냐 그러면 저기 극지방에 사는 이누이트 쪽을 이제 그 사람들은 선진국에서는 그런 연구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그 연구하는 그 사람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2,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채소는커녕 고기만 먹는다는 얘기죠. 곰도 때려 잡아먹고 물개, 그 생선 1년 내내 고기만 먹고 그러는데 계열병에 걸리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의료하라는 가설의 좀 캐션을 그분은 그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진짜 필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정제된 탄수화물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가끔 이제 저희들이 진짜 그 변비가 있고 그런 분들한테 관장을 진짜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 관장하는 곳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병실도 좀 좁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C 관장법이라는 게 최근에 나왔거든요.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바이타민 C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비타민 C 관장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걸 비타민 C를 드시면서 그 장관을 해독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위장관의 해독 방법이고, 그래서 혈관의 해독 방법은 예전에 이제 저번 그 강의 때 이제 우리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EDTA, 거기 약이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혈관의 그 해독은 그걸로 쓰고 비타민 C 관장은 그 위장관의 관장법인데 간단하게 하면 건강한 사람은 30-60ml 여기에다가 안티시픈을 비타민 C거든요, 사실은. 15분마다 마시는데 한 티스푼, 그러니까 요거를 마시고 건강히 이제 건강한 사람, 적당히 건강한 사람, 안 좋은 사람. 그래서 2티스푼을 타서 15분마다 쭉 마시면서 사회 복용 후에 이런 배에서 이런 소리가 나면 이제 좀 기다리시고, 소리가 안 나면 용량을 더블 올려가지고 다시 15분마다 4번 이렇게 해서 설사를 하게 되면 그만두면 된다는 비타민 C 관장법이 있어가지고 한번 간단하잖아요. 설사를 할 때 단기순이 고용량 비타민 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메가비타민 하면 되고 그거를 이제 그거를 한 개씩 일단 15분마다 3개씩 드시고 4번 드시고, 만약에 15분마다 4번 드시고 안 되면 그걸 2개씩 설탕 날 때까지 15분마다. 그럼 위에는 지장이 없나요? 속이 아픈데 그냥 드셔도 아프죠? 아니요. 안 먹고 발목 음식이랑 섞어 먹으면 괜찮은데 그냥 먹으면 속이 아프거든요. 저도 여러 번 먹어봤는데 저는 안 그러던데. 위가 약. 선생님은 고통하시죠? 근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요, 요거 한번 보시면 또 유튜브도 해놨으니까 그거 우리 내용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요걸 한번 보시면 내용이 좀 거꾸로인 왜냐면 건강한 사람이 용량이 더 적어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티스푼 양이 한 티스푼, 2티스푼.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더 늘어나요.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죠? 틀린 것 같은데, 근데 저게 맞는 거거든요.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면. 지금 혈관에 하는 거는
그거는 EDT라고 저기 그거는 저번에 원장님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사 맞으면 쓰는 거고 이번에 네, 그거는 위장관. 여기는 위장관이 여기 때문에 지금 약이 들어와 있어요? 네, 저번 주에 이번 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아마 그 상담하시면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을 거거든요. 그건 주로 이제 중금속, 우리 혈관 안에 있는 중금속이나 아니면 그 아까 그 축상 그 심혈관에 이렇게 끼이는 거 그런 거를 제거하는데 뭐 아주 특효라고 저번에 들으셨잖아요. 예. 못 들었어요. 어떻게 가더라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HbA1C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요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단백질하고 포도당하고 같이 붙는 거를 이게 컨티커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AGE라는 이게 HbA1C는 속해 있는 큰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당화 혈색소는 그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하고 붙는 그것만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최종 당화 신생물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약자로는 AG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 결국 HbA1C가 그 큰 집합이 AG이기 때문에 그 모든 포도당은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그리고 우리 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몸 전체 단백질의 3분의 1이 콜라겐이라고 말씀드렸죠. 콜라겐의 타입은 48개가 있고 그 콜라겐하고 다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콜라겐도 단백질이니까 포도당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넘겨보면 사실은 내용은 간단하거든요. 이 AG가 혈관도 단백질로 돼 있잖아요. 안쪽에 내막에 혈관을 3개 만들기도 혈관이 샌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장관에서 새는 거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게 심하게 새는 걸 보통 복수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복수예요? 눈하고 심장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 왜냐면 눈 여기에 그 각막도 단백질로 돼 있거든요. 콩팥에 혈관이 아주 많고 그 혈관 안을 두르는 게 전부 다 콜라겐 또는 다른 이제 엘레스틴이라는 여러 가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돼서 AG라는 물질이 된다는 얘기죠. 단백질하고 이렇게 서로 교차 결합을 해서 심장, 뼈, 근육, 조직 이런 거를 뻣뻣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관이 오래되면 여기 좀 따라 나오거든요. 좀 빨리 걸리려고 아니면 또 따라 이게 이제 다른 책에서 이제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이거 또 찍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당뇨병을 가속화된 노화의 형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개념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피부가 관절, 동맥, 심장, 폐의 탄력성이 줄어든 이 콜라겐 형태의 AGE가 교차 결합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무의 강화가 된과 비교할 수 있다. 나이든 동물의 고기가 가죽이 어린 동물보다 찔리고 뻣뻣한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불가피되는 AGE 관련 교차 결합 때문이다. 쭉 이렇게 나오고요. 젊은 나이에 사망한 사람의 동맥을 떼내 풍선처럼 부르면 잘 부풀고 바람이 빼면 잘 가란다. 나이 든 사람의 동맥에 바람을 부르면 파이프가 깨지는 거고요. 이런 현상은 당뇨병과 일반적인 노화 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 쭉 이렇게 오르고 일일이 입자가 나오고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면 또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AGE는 모든 우리 몸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단백질에 결합을 해서 노화를 일으키고 퇴행성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관절도 그렇고. 그래서 요 뒤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암하고 관련이 되는 게 나오거든요. 2016년도 11월 9일 날 요런 연구에서 요런 말이 나왔거든요. 암과의 부딪힘,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이 뭐냐면 당을 많이 섭취하는 라이프스타일. 하루에 커피를 한 5잔씩 드시는 예를 들어서 블랙커피를 드시지 않고 거기다가 꼭 과당 시럽 달달하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자판기 커피가 원래 맛있잖아요. 달달하게 설탕 한 2-3스푼 넣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이게 많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설탕과 단백질 AGE가 생성돼서 요 연구에 의하면 암 발병까지도 그래서 이걸 누가 발표했냐면 요 분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의대의 요분이 발표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우연히 발견하고 말씀을 드려야지
잘안 몰랐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어드밴스드 글라이케이션 엔드 프로덕트 약자가 AG거든요. 사실은 영어로 AG가 나이라는 뜻이거든요. 포장 설탕 이렇게 단백질이라고 결합해서 당화단백질, 당화산물 이렇게 돼서 우리 몸의 모든 피부, 이쪽 피부와 이쪽 피부가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여기에서는 어떻게까지 설명하냐고 그러면 뇌도 단백질이 있는데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병도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뭐 다른 어떤 단백질에 의해서 뭐 치매가 이제 온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이걸로 좀 그렇게 설명하지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DNA까지 손상시킨다. 그리고 세포 표면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신호, 당단백질이라고 이런 단백질이 있는데 이 AGE가 끈적거리면서 거기에 붙어버리면 세포 신호가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신호가 교란이 되고 신경세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세포들이 분열이 되고 성장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신호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암화의 가설. 근데 사실은 가설보다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이런 물질이 요게 이제 아마도리 프로덕트라고 그러는데 여기 밀리아드 리액션이라고 해서 갈균 반응 초기 물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좀 이따가 아실 건데요.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런 산화 물질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약간 회로예요. 이게 이제 어떤 학회에서 이게 요 표가 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보다는 아까 이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요거를 설명하신 분이 예전에 프랑스 생화학자 요 분인데 요 반응의 메커니즘이 간단하거든요. 아까 포도당하고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생기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 구울 때 고기를 노릇노릇하게 굽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고기 속에는 당연히 아미노산과 당분, 고기에도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수분하고 탈 때까지. 그래서 고기를 태워서 먹지 말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식당에도 저렇게 태워가지고 고기는 거의 안 나오고 대부분 수육으로 나오는 형태거든요. 태워온 고기는 안 좋다는 그게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 이런 배경으로 충분히 이제 설명된다고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이 AGE라는 게 우리 몸에서 내인성으로 생기는 게 있고 아까 그거는 탄 고기처럼 해서 외인성으로 흡수하는 게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AGE가 몸에 안 좋다 그러면 내부에서 생기는 것도 좀 줄여줘야 되지만 내부에서 태워가지고 일부러 먹는 것도 줄이면 도움이 될 거잖아요, 건강에. 그래서 뭐 이래가지고 괜히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아까 이제 튀긴 부위 음식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음식을 보면 외인성 AGE 중에는 이 AGE가 만들어지는 음식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고기나 단백질을 밀가루에 싸가지고 튀겨서 나오는 음식 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중국 음식 중에 대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포장마차 가면 오징어 가지고 치킨 그러고 보니까 엄청 많네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돼서 내인성이든 외인성이든 이 AGE라는 이 물질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이 축적되게 되면 건강에 좋은 건 아니다. 노화 같은 이런 것도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설탕 같은 거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고 희생 AGE는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게 보통 이렇게 튀기거나 뭐 음주하면은 뭐 증가시킨다고 돼. 이건 제가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이 저거를 이제 좀 배출시키는 것보다는 좀 축적시킬 수 있다 이런 되는 거고요. 그는 계속 보이고 들어있는 함량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항암을 하는데 문제는 이 AGE가 항암약의 효과도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혈중 안에 이제 또는 그 세포 내외를 이렇게 싸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 세포 안에 가까이서 이 예를 들어서 타모치펜이라는 이런 항암제가 들어가려 그러면 쉽게 통과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AG라는 물질이 감싸고 있으면 투과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구에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를 떨어뜨리다는 얘기죠. 항암 효과까지. 그래서 고기는 드실 때 드시더라도 태워서 드시면 안 된다.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결론은 간단한데 그게 이제 설명은 복잡하게 해놨거든요. 만성적으로 우리 몸에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황일 때는 이런 기전에 의해 가지고 신경 손상도 오고 모세혈관 손상도 오고 붉은 혈관 손상도 오고 그러니까 눈, 사지 말던 항반, 심장, 뇌관 모든 우리 몸에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을 줘가지고 그래서 당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한당이. 그래서 혈당도 서서히 올리는 뭐 현미를 드시라고 보리밥을 드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건강한 식단 제가 오늘 점심에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점심에 순두부 나오고 이 반찬집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하나도 안 뜨고 우리 원장님 마실 거예요. 하나도 안 뜨고 순두부하고 나머지 반찬만 하고 국만 먹어봤거든요. 먹을만 하던데요. 그래서 이 우리 그 인류의 뭐 굉장히 오래된 역사 중에 1만 년 전에 이제 농경 문화가 시작됐다고 그러죠. 밀재배, 돌이, 쌀 재배가 됐다고 그러죠. 그 전에는 뭐 수렵 문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 학자는 1만 년 전에 농경 문화를 시작한 게 인류의 가장 큰 실수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치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린 그 관심이 이게 안 좋으면 우리가 피하든지 뭐 치료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아까 나온 그림이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건 다 알고 이제 들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건 또 다른 그 연구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 CML이라는 그 뭐랄까 만성보습골수증 백혈병 크로닉 마이로이드 루케미아 환자한테 요거 이제 AG 레벨을 혈중에 쭉 환자들을 하고 이제 연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엘리사 분석을 해보니까 암 환자들한테 특히 AG 레벨이 높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그 검사상에 요건 그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똑바로 받는 거고요. 결과는 높더라는 얘기고. 그래서 종양조직 또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암 조직을 채취해가지고 뭐 논캔서 암이 아닌 조직하고 캔서 조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만 확실히 스테이닝을 해보니까 튜머에서 AG 레벨이 많이 올라가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환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직을 비교해보니까 그래서 종양 조직에도 AG 레벨이 증가했더라는 그런 거고요. 뭐 이것도 이제 다른 연구거든요. 여러 가지 연구에서 뭐 이거는 정의하는 세포를 떼가지고 한 거고, 이거는 성장하는 세포.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조직으로 침윤하는 그런 세포에 이렇게 AG를 수치를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정상 세포에 비해서 높다는 거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결론은 알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예방하려 그러면 결국은 고혈당이라든지 그리고 태워서 드시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앉아있는 방식이라든지 뭐 술, 흡연 이런 거를 원인 인자를 뭐 결국 줄여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사실 간단한 건데 사실은. 근데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거 조금 그래서 이게 닥터 뭐 미카엘이라는 이 분이 또 이제 그 항산화제를 투여를 해봤어요. 항산화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결과를 쭉 이제 그저 쭉 왔는데 레벨이 이제 확실히 떨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산화제가 이런 데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 AG 레벨을 떨어뜨리는데 덜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요 그림이 뭔가 싶어서 확대를 해봤거든요. 크게 확대해보니까요, 이게 프라이팬이고, 여기 찌개고요. 네. 족발인가요? 족발 아니면 돼지 껍데기 같은데. 크게
크게 확대했는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저분이 이제 그 연구할 때 저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단백질, 설탕, 지방뿐만 아니고 가공식품은 주로 이제 이거를 그 농축을 해놓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설탕 같은 거를 케이크 같은 게 괜히 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자연 통곡물이 당을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걸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걸도 있고 뭐 과일이나 채소에는 여러 가지 뭐 폴리페놀이라든지 그런 성분이 많아서 항산성 그런 성분이 많아서 이걸 서로 괜찮 AG가 생성되는 걸 조금 줄여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그리고 음식은 천천히 보통 이제 끓이거나 찌는 거 대부분 이제 고기 같은 거는 수육으로 해서 찌는 게 좋고 그 요리할 때 될 수 있으면 쇠 대신에 세라믹으로 된 그런 도구로 요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고기는 태워서 먹지 말자. 그리고 이제 뭐 스튜나 브로스트 같이 이제 보통 갈비라는 게 뭐냐 그러면 노릇노릇하게 굽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가끔 저번에도 병원에서도 삼겹살 이렇게 구워가지고 등치기라고 지금 너무 더워서 안 나오는데 또 찬바람 불면 또 구워가지고 나오겠죠. 근데 바삭 태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수육으로 해서 드시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천연 레몬 주스나 저런 거 해서 드시면 좋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그 AG는 상당히 많은 질환하고 관련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쭉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요인들하고 이제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연구한 거고 우리나라는 AG까지 아직 연구는 안 했고요. 아마 AG 이거하고 암에 대해서 물론 저는 이게 번역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든 병에 AG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당뇨, 관절염, 나이 드는 과정,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그리고 잔주름, 이거는 이거죠. 눈에 카타락트,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얘기하는 암도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감기는 다 관련 안 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 레티노파티 이거 뭐 눈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스트로크 문제, 중풍까지도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동적인 그런 뭐 추가적인 음식을 해서 드리는 영양사분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예방하기 위해서. 결국은 저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생활 양식을 좀 알아가지고 그런 걸 좀 피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포도당하고 단백질하고 이렇게 교차 결합을 해서 AG가 생성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저 유심하게 이제 다른 분들 어떻게 드시는지 보거든요. 근데 한 분이 보면 꼭 밥을 많이 드세요. 그 제가 이제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밥은 조금, 반찬은 심하게 골고루, 그리고 기름은 좋은 기름. 그래서 기름 얘기는 여기 이제 아까 LDL이 나오는데 LDL이 산화가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LDL의 산화량이 누가 제일 좋아하냐 그러면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먹어서 없애야 되는데 대식세포가 그걸 다 먹어치우거든요. 그러면 먹어서 빵빵해지면 주로 혈관 옆에 붙는데 심장 혈관 같은데 그게 이제 이렇게 붙어가지고 쌓이는 거를 이제 아테로스크레로시스 죽상동맥 경화증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기름도 산화가 되면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일찍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갈 때로 갔는데 요 화면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셨으니까 유튜브 보고 있어요. 요걸 이제 좀 그걸 해야죠. 편집을 해야죠. 무슨 단백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레이선 베이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단백질도 그냥 이렇게 단백질하고 찌거나 천천히 요리해서 드시면 되는데 갈변반 열을 세게 해서 태워버리고 그 내용은 노랗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건 노랗게 알겠는데요. 그건 알겠고 전과제는 전과제는 단백질이 그거는 일부러 태우진 않잖아요. 네. 태우진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보존 좋은 면이 그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결합시키는 걸 말했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사는 그래서 13번 정도 맞는다는 게 네, 그걸 열 가하는 게 문제가 문제예요. 되는데 단백질을 너무 모르겠는데요. 물어봐주니까. 그 지금 우리 뭐 있잖아. 밀가루 같은 데 싸가지고 네. 기름에 튀기는 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그러면 똑같게 되잖아요. 고소하게, 바삭바삭한 거예요. 그게 AD. 그게 AD. 근데 이제 고기 같은 것도 수육으로 찌어서 그강에 안 썰어서 넣지. 드시는 경우에는 AD가 발생률이 아주 적게 된다. 신랑들 쉽게 뭐 매실 같은 경우. 신랑도 할 수 있다고 신랑도 매실 실비가 되니까. 무섭다고 했는데 매실은 그 자연 설탕이 발효되는 이게 하다 보면 거기에는 킬레이션이 김민영 원장님. 저는 이러고 세요. 안 상관없어. 예. 그럴 하나님이 알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박근이 끝나고 나면 양을 금액을 좀 줄인다는 그렇죠. 근데 안 했어요.